자, 3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진행 잘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도 제2회 스포츠 융복합 산업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께서는요, 발표 주제는 스포츠 융복합 창업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TL 인더스트리 김창식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창식 대표님께서는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 스크린 배드민턴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열심히 지금 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잘 알고 있고요. ICT 융합 스포츠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많이 수행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수상 내역에서 보면 다양한 경진대회 또 발명전 등에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기관에서 대상이나 금상을 수료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시는 ADMI의 김문식 대표님께서는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시장 진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문식 대표님께서는 다양한 마케팅이나 경영, 컨설팅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현재는 VR, AR 이쪽에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으로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스포츠 융복합 산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표에 앞서 우리 사업의 단장으로 계신 진윤수 단장님의 개회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같이 참여해 주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 제2차 우리 사업단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김창식 대표님과 김문식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창식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배드민턴 쪽에 아주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우리 사업단에서도 직접 교육생들을 이제 와 함께 이렇게 방문해서 그 회사를 한번 가서 직접 이제 설명을 듣고 참여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김창식 대표님께서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실 것은 아까도 우리 문영준 교수님께서 소개했듯이 스포츠 융복합 창업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해 주시고 김문식 대표님께서는 이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시장 진출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직접 두 분께서는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또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의한 그런 좋은 그 사업들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고 특히 이제 오늘은 2020년 며칠 남지 않은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잘들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행복한 가운데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단도 이제 내년 2월이면 이제 4년 차의 사업을 전부 마무리하고
1, 2, 3년, 4년까지 잘 진행해 왔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늘 관심과 또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무사히 4년차의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로 김창식 대표님께서 스포츠 융복합 창업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을 해서 좀 어색하긴 한데 스포츠 창업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회사에 창업하고 저희 회사를 만들게 된 각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목을 스포츠 기업도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끌어가고 잘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TL 인더스트리 대표 김창식입니다. 제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제 인생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예. 회사도 이처럼 그래프가 항상 상승을 꿈꾸고 저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해가지만 경영하는 부분에서 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회사도 겪지만 사람도 그 인생에서 저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저는 태어났을 때 이제 좀 하향을 그렸던 거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는 부분에서 좀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서 진급 잘 되고 해서 만사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다치면서 이제 장애를 입으면서 전역을 하면서 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이제 배드민턴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요. 그 전환점으로 해서 작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대단히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배드민턴이기 때문에 골프도 잘 됐고 스크린 야구도 잘 됐으니까 이제 스크린 배드민턴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갑자기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직원들 운영하는 경영 부분에서도 많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적응기에서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기 시작했고요. 예, 배드민턴 체육관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관공에서 운영되던 것들이 이제 사설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사설 배드민턴장들이 많이 생기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스크린이나 배드민턴 연습 장치 기계를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상승을 해가고요. 내년도에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더욱 회사가 클 것 같은 많은 기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교수님 도와주셔가지고 예.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리면 2015년도에 이제 군대라는 조직을 떠나서 처음 창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14년 동안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역해서 멋모르고 이제 창업을 했고요. 장애인 기업이라고 장애인을 도와준다고 해서 장애인 인정받고 했더니 또 운이 좋았다라고 봐야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5기, 6기를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R&D 비용 3억을 지원받을 때 아이템이 배드민턴 연습 장치라는 게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에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갑니다. 시장에 나갔더니 코치님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스포츠의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의 레슨 방식이나 이것들은 사람 대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 대 기계로 해야 되는 인식의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코치님들이 내 자리가 없어진다.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장비를 만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이제 또 고민을 한 게 그 스포츠 융복합 ICT 20억짜리 R&D 지원을 도전을 합니다. 예, 도전을 해서 스타트업 2년짜리 기업이 20억을 도전해서 20억을 받습니다. 예,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스크린이라는 걸 개발하게 됩니다. 굳이 오프라인 상에서 코치님들과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인식을 많이 바꿔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좀 가보자 해서 스크린으로 우회를 했던 거고요. 스크린을 우회를 해서 스크린을 개발하고 났더니 이제는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인증입니다. 이 회사의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검증하고 싶어서 2016년도에 이제 스위스 건너가고요. 스위스 건너가서 제품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때 이제 금상 수상 받고 그다음 고해 12월에 서울 국제 발명전이 이제 4대 발명전입니다. 서울 국제 발명전이 스위스 제네바가 세계 3대 국제 발명전이고요. 거기 이제 4대로 포함되는 게 서울 국제 발명전인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12년도에 또 금상을 받으면서 제품에 대한 인정을 받았고요. 이제는 그럼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제일 필요했던 거는 인증이었습니다. 또 C냐 스포츠 인증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조달 인정도 받고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는 해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품이 필요하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저희 회사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계기고 투자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제 그 가맹점이 광주에 최초로 나게 됩니다. 원래 직영이 먼저 나는데 가맹이 먼저 나는 또 운 좋은 일이 발생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를 스매싱 존이라는 걸로 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뭐 골프존을 따라 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예, 물론 비슷하게는 가긴 갔습니다. 저희도 스매싱 존이라는 그 상표를 쓰게 되고요. 저 존에 E라는 영어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그 존이라는 구역에 대한 영어는 상표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표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형을 글자의 이제 끝 부분을 빼는 걸로 해서 의미는 똑같이 한국 사람이 읽을 때는 스매싱 존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지금 17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18년도는 저희 배드민턴 연습기를 처음으로 수출을 해봤습니다. 정말 눈물 났던 해인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자체가 이제 6개 토호국으로 합쳐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이제 그 2위 정도 하는 토호국이 그 사르자라는 공화국입니다. 사르자 왕국에 이제 저희 제품이 들어갔고요. 사르자 왕실에서 밖에 나가서 배드민턴 치긴 그러니 실내에서 치고 지금 계시는 상황이고요. 저 때 스크린이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못 모르고 이제 그때 제 첫 번째 비즈니스 실패가 됩니다.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습니다. 예, 그때 8만 불 가량 불렀습니다. 한 세트 설치하는데 8만 불이면 거의 지금 1억이라도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할 수가 없다. 한 세트가 무슨 그렇게 하냐 해서 이제 잘 사는 나라도 따질 건 따지는 거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해에 이제 수출했다라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기업한테는 처음 주는 거였다고 합니다. 일단 문체부에서 매년 저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기서 이제 기업 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보통 장려상이나 이렇게 주는 형태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렇게 받았고요. 2019년도에 이제 많은 전시회 2019년도에 전시회를 한 100회 정도 했습니다. 스크린만 가지고. 행사는 다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돼서 싱가포르하고 중국하고 미국 애틀란타에 이제 나가게 됐고요. 뭐 이쪽에 같이 자리하신 김문식 대표님하고도 같은 업체에 지금 입점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저 컴플렉스라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테마파크입니다. 미국에. 한국에도 이제는 지금 스포츠 테마파크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미국처럼은 아니지만 스포츠 몬스터가 지금 이제 하남이나 이런 곳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저희처럼 스크린이나 이런 류들이 아니고 실제 이제 그 축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짐을 운영하지만 실제 미국은 스크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는 최초의 이제 모델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입점을 했다라는데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저희가 강화합니다. 2019년도에 그 단식 경기에서 이제 복식 경기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게임을 콘텐츠도 많이 추가했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더니 2020년도에 이제 우여곡절에 코로나가 이제 뭐 왕성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제 와디즈 펀딩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다행히 와디즈 펀딩도 성공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와디즈 펀딩한 걸 보고 그 JTBC에 이제 TV 출연도 합니다. 저희 기계가. 예, 위대한 베테랑이라는 그 14회 분량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14회 분량 촬영을 하는데 그 뭐 정영돈 씨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실제 다이어트를 진행했고요. 배드민턴을 1회에 이제 배드민턴 저희 기계하고 이분들이 대결을 해서 누가 이기나, 그리고 배드민턴이 실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나 없나를 저희가 이제 앞전에도 연구 논문으로도 발표도 했지만 실제 이제 TV에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했고요. 2020년도에 또 공교롭게 이제 저희가 가맹점에서 이제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이제 직영점이 이제 크로스하고 뭐 경영상으로 크로스를 했는데 운 좋게도 가맹점이 대전에 지금 나서 이제 가맹점과 복합 구성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넘기면서 이제 저희는 좀 더 성장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저희 제품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운동량이 되고, 잠깐 쳤는데 돌아가면서 저렇게 잠깐 쳤는데도 운동량이 많이 된다. 실제 그날 바로 치자마자 저렇게 3게임을 했습니다. 3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몸무게를 바로 재는데 2kg까지 빠졌습니다. 2kg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키로수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 목욕탕 물 퍼내기 막 이런 유들로 했는데, 예, 다행히 저분들이 안정환 씨도 얼굴이 완전히 이제 원래 젊을 때 얼굴로 다 찾아가고 해서 되게 좀 좋은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제품을 이제는 좀 이 TV 나온 걸로 공신력이 생겨가지고 학교에 가면, 전에는 어떤 제품인데 중국산보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일일이 다 드렸는데, 지금 가면 그분들이 먼저 질문을 하세요. 혹시 이거 TV에 나왔던 그 제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반대로 예 맞습니다. TV 보셨네요. 이렇게 하면 그 자리로 이제 비즈니스가 바로 연결되는, 구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래서 광고를 하는구나. 예, 광고가 들어오면 뭐 내 돈 안 드는 거면 어떡하든 협조해서 가면 그것도 기업에서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이지 않을까 해봅니다. 예. 네, 왼쪽은 발사기만 있고요. 여기 이제 다시 오른쪽에는 이제 스크린,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왼쪽에 이제 발사기에 먼저 시작해서 발사기를 똑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가맹점에 오픈한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교수님이 보셨던 거는 느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공간을 축소해 놨기 때문에 공간에 맞게 배열을 한 거고요. 지금 원래 배드민턴 반 코트, 하프 코트의 개념으로 가면 속도를 빨리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세팅이 되고요. 그 간격들을 다 조절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재밌다 재미없다를 영상으로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제품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하프 코트를 정식으로 6m에 8m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 지금 보신 속도와 스피드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가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거를 지금 이제 확대하는 거는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올해 1월 달에 이제 MOU 체결하고 후원사가 공식 지정 받으면서 했던 부분이 배드민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이제 배드민턴 연습 시설을 만드는 게 이제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스쿼시처럼 혼자 와서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레슨을 받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공을 계속 발사를 해주고 공이 저절로 수거되고 하는 부분, 저희 스크린에 대한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또 비즈니스로 지금 좀 연결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워낙 지금 못 움직이니까 지금 내년도를 기약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실제는 지금 현재는 주력
비즈니스입니다. 저희 스크린이고요. AI 캐릭터와 대결하고 지금 보시는 건 미니 게임 형태로 뭐 풍선 터뜨리기나 유리 깨기, 관역 맞추기 이런 게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애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저기 선물 받는 재미로 배드민턴을 더욱더 더 재밌게 칩니다. 근데 저희 배드민턴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다릅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단에 이제 보셨던 공수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뭐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셔틀콕을 구체의 공도 아니고 배드민턴 공을 모양이 다른 공들을 각각 정렬해서 이렇게 발사를 해주는 부분, 발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사를 한 거에 대해서 고객이 죽지 않고 자동으로 수거되고 발사될 수 있다는 거에 일단은 저희가 큰 무기가 됐고요. 이 수거 장치에 대한 특허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은 갖고 있기 때문에 PCT도 걸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저희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저희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개발됐고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보강이 된다라면 지금 골프존의 그러한 스크린들로 이제 저희가 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공간이 이제 지하 공간이 좀 많이 또 층고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제품들이 충분히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저희가 시장 조사를 끝냈고요. 이제는 이제 뛰려고 지금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 배드민턴이 좋아서 배드민턴을 개발을 했는데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들어가 있는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이 마켓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창업자들한테 제일 필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시장을 조사를 하고 시장이 크다고 무조건 들어갈 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템이 거기에 맞나 안 맞나를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마켓 시장이 크지 않는데 들어가는 건 정말 무리수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스포츠는. 왜냐하면 시장이 커도 들어가서 인식을 바꾸기가 힘든데 시장이 작으면 더더욱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는 배드민턴이 좋아서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제품 만들고 시장을 찾았는데 시장을 찾고 보니까 스포츠 시장이 한국도 지금 43조 시장입니다. 저게 2015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컸겠죠. 지금 거의 100조 넘는 시장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금 뭐 체험관을 운영하고 막 할 정도로 많은 스포츠를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수님? 네. 네네. 아, 좋은 소식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이런 시장들이 다 합쳐지니까 중국도 지금 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원래 컸는데 인구 때문에 컸는데 지금 더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게 이제 1700조 시장이면 뭐 가늠하기도 진짜 힘든 스포츠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대부분 다 사람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뛰는 유니폼이나 용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들이 많고요. 아직은 그게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가상현실이 더해지면서 ICT 융복합이라는 이름이 보태지고 VR이라는 뭐 VR, AR이라는 시장이 합쳐지면서 가상 스포츠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5조 시장을 지금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5조 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5조를 못했더라고요. 올해 아마 5조 넘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저희가 갈 수 있구나 더욱 확신을 가졌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스포츠 창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일 검토를 해보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크다고 제가 진입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제품을 누가 이용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건데요. 저는 배드민턴이 좋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배드민턴 기계를 만드니까 제일 많이 하셨던 대화 내용들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배드민턴이나 축구를 혼자서 저렇게 연습하시는 거거든요. 벽에다 쳐서 배드민턴 공이 튀어나온다. 상상도 못하실 일이신데 동호인들은 저렇게까지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요. 지금 두 번째 사진에 보면 그 체육관 벽면에다가 저기 이제 또 탄력
고무를 달아서 저렇게 훈련을 하는데 지금은 저렇게도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음 흡음 때문에 골을 다 팠기 때문에 벽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벽치기판이 또 저희가 또 판매하는 또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이 됐는데요. 저런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다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저는 그걸 현실로 옮긴 게 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희 제품이고요. 혼자서도 스크린을 즐길 수 있다. 혼자서도 스크린을 한다라기보다 혼자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해보자가 모토였고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현실화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진출하게 됐습니다. 요 축구 머신은 저희가 이제 발사기라는 거를 다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축구 머신을 만들게 됐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 TL이 이제 축구 스크린을 아마 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축구 스크린은 그냥 세워놓고 보내는 건 있어요. 스크린에서 공이 나와서 같이 스루 패스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이 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모토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운동이 되는 실내 스포츠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좀 저희는 빨리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좀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시장이. 늦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거고요.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이 타이밍을 뭐 언제 잡느냐. 저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코로나가 오히려 이제 코로나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 후에 시작했으면 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 텐데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도 저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록이고요. 뭐 대부분 대표님들이 아마 원하는 멘트일 겁니다. 직원들한테 제일 원하는 멘트일 겁니다. 야, 해보자 했는데 직원들 대부분이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해보자가 맞고요. 제가 저렇게 고집을 합니다. 군인 정신도 있고요. 일단 해봐야지만 그게 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거든요. 아이템도.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직원들한테 계속 심어주는 그림입니다. 대한민국 지도하면 대부분 다 이제 토끼,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게 토끼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제일 얘기하는 게 토끼 모양의 지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꿈을 낮추게 만들고 동기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저희는 원래 호랑이 그림을 좋아하잖아요. 아마 이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창업을 하면 우리 멤버들한테 그 가치를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대표님 역량도 있어야 되고요.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직원들이 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가야지만 회사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부질없게. 그냥 생각 자체하고 마음가짐 자체를 아예 바꾸고 새롭게 경험을 하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하는 시간에 긍정적인 생각하고 하면은 시너지가 그만큼 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회사는 아마 꿈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그림을 직원들한테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포기하지 말라고 다 왔는데 대부분 다 저기서 포기하세요. 저희도 아마 2019년, 2020년 2019년도에 저희 직원이 16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에 직원이 몇 명이냐? 5명입니다. 5명. 예. 그 친구들은 아마 이 그림을 못 봤을 겁니다. 예. 이제는 저희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은 이 뒤에 조금만 더 파면 금이 되는 저희 TL 인더스트리가 될 거고요.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아마 노력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사회에 뛰어드는 대표님들도 회사가 그렇게 되기 위해 만들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런 웃을 수 있고요. 애기처럼 이렇게 천진난만한 웃음이 돼야 되는데 대표가 되고 나니까 웃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들도 단장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이렇게 웃는 모습이 좀 힘드시잖아요. 짊어진 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6명일 때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대기업 대표님들이 엄청 존경합니다. 예. 왜냐하면 돌아서면 급여 걱정해야 되고 돌아서면 지출을 뭐 해야 되고 수입은 별로 없는데 막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요즘은 좀 웃습니다. 저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출에 대한 비용을 일단 완전히 줄이다 보니까 그것만 줄여도 회사가 이득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이 군인 정신 맞나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갈 거고요. 예, 정정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 예. 여기에 원래 자기들이 복태는 자신감 10%만 있으면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우리 한국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사업 처음 할 때 누구 때문에 누구 직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대표님 때문에 우리 제품이 못 나가. 시장에 갔는데 누구 대표님 때문에 중국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못 나가. 중국산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게 제 일이었는데 그거를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빌 게이츠 얘기처럼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일단 우리의 잘못을 그 잘못들로 인해서 누구를 탓하는 잘못을 교훈으로 삼으면 충분히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걸 보고요. 더 배우고 지금은 불평하는 시간에 더 하나의 연구라도 더 하고 더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냥 발사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게 수거를 해서 카트처럼 끌고 다니는 장비가 R&D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시제 단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저희 카트에서 주운 공을 여기 위에 통에다가 저절로 꽂으면 됩니다. 그냥 바구니로 담아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왜 못 내냐면 단가입니다. 단가. 여기 아이디어에서 이제 계속 발표를 하고 제품을 했는데 비즈니스가 나가려 그러는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이 시장이 좁은 게 아니고 인식이 너무 좁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는 스포츠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어른 세대들은 길에서 공원에서 하는 스포츠 배드민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 인식을 바꾸는데 3년이 걸렸고요.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공짜로 대여를 하다 보니까 월 회비 2만 원만 3만 원만 내면은 한 달 내내 배드민턴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2만 원짜리 코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배드민턴의 인식이 2만 원, 3만 원짜리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인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조금 더 높이 책정을 해서 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아마 수고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 200만 원 선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생산은 50% 이하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단가를 맞춘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고전을 하고 있어서 아직 제품이 안 나온 거고요. R&D까지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 발사기도 그냥 지금 볼 때는 그냥 목 하나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제품이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게는 450만 원부터 많게는 990만 원까지 가 있습니다. 조달로 다 등록돼 있고요. 웃긴 게 갈 때마다 다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완벽한 완제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현장에 도착하면 커스터마이징 됩니다. 보통 계약하고 한 달 거기 학교에 맞춰서 수정해주고 이렇게 가고요. 그렇게 했더니 뭐 좀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산하고 견줬을 때 중국산은 고장이 나면 중국 보냈다가 와서 AS 하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성격이 급하니까 한 이틀 안에 쫓아가서 물건 받고 수리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인정받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구전 마케팅을 좀 해주셔가지고 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치가 계속 이제 커지면서 내 실력이 향상되고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계속 하고 싶을 텐데 이제 그런 어떤 뭐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에서도 이제 그 상호간에 대결이 되고 스코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별로 다 돼 있고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4단계로 일단 돼 있어서 뭐 초급 연습하고 고급까지 가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지금 교수님은 말씀하신 거는 골프처럼 랭킹 등록이 돼야 되고요. 저희 랭킹은 아직 서버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온라인상 서버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냥 단일 룸에서 대결하고 그날 끝나는 걸로는 기록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서버로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에서는 그 이제 서버에 대한 부담 자체가 좀, 여기까지 비용 들어간 만큼 서버 구축하는 비용도 그만큼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서버 구축해서 실제 이제 골프존처럼 핸드폰으로 로그인하고 핸드폰을 해서 자기들 그 랭킹을 다 볼 수 있는 것까지가 목표고요. 저희가 이제 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나 지금 그 대전시 체육회랑 지금 하는 거는 스크린 배드민턴 대회를 열어서 그걸 입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격증까지를 준비를 한번 지금 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대전시 그 협회는 아직 거기까지 스크린보다는, 그러니까 대회는 저희가 하고요. 체육회 이제 주관으로 해서 일단 대전만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요.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장비를 납품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은, 대전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엘리트 2곳, 초등학교 엘리트 5곳밖에 없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나마 중학교까지 갔어요. 고등학교는 화순, 청송, 충주여고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청송고등학교 제일 많이 가 있고요. 그 다음 화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배드민턴을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의 이름을 걸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저는 뭐 지역이 대전도 아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대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뭐 그래서 많은 건의도 해가면서 하는데 아직까지 체육의 발전은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였습니다. 축구. 하나 때문에 야구도 좋아하지만 축구가 엄청 보급이 돼 있어서 저희가 좀 우회한 게 축구 머신을 만들어서 축구 머신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팀을 만들어 보자, 시장을 더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줌을 통해서 그 질의 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체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우리 작년인가요? 이제 대전 시청역에다가 이제 체험관 설치를 했잖아. 네. 근데 그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스톱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였고 또 지금 현재 어디 체험관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지. 네. 대전시 행정이 뭐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대전시 행정이 정부를 욕하고 뭐 시를 욕하고 이런 마음은 없는데, 체험관을 이제 스포츠 사업단 이제 3년 차이실 때 이제 저희가 TP를 통해서 이제 사업 진행을 했고요. 대전 도시철도랑 같이 해서 진행을 했는데, 설치할 때부터 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이 안주하려는 생각들에 막혀서 좀 고전을 했던 체험관이었는데, 이제 비교가 됩니다. 저희 지금 일단 어디에 있냐부터 말씀드리면 잠실에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지 대전신지를 구분하세요. 저희는 두 군데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미리는 도시철도에서 공간을 내주고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지만, 그 시청역 앞에 있었을 때 대전시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있구나였습니다. 뭐 물론 그걸 운영하면서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를 한다는 거에도 미스였지만, 왜냐하면 그 친구가 10시 출근하거든요.
저는 공익근무원이 군생활했는데 공익근무원은 그렇게 출근하는 걸 못 봤는데 10시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합니다. 대전시청 공무원들은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8시에 퇴근하시던데 그럼 이용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을 엄청 받았습니다. 왜 문 닫았냐, 치고 싶은데 왜 안 했냐. 근데 대전에 있습니다. 돈 내고 치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 가맹점 지금 있어서 서구 쪽으로 제 이름 대고 오시면 제가 공짜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행정적에서 조금 약간 뒤로 처져 있고요. 안타까운 거는 TP가 이제 내년 2월에 사업 내려놓으면 대전시 자체에서 이제 스포츠 사업은 이제 유명무실화 되는 거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 안타까운 속에 저희 기업은 좀 박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살아남기 위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가서 서울 체험관이 지금 꾸려져 있고요. 스포츠 360이라는 이름으로 천안 기업 하나, 대전 기업 저희, 그다음 서울 기업 세 군데 해서 그곳에 지금 입점해서 체험관을 잠실 올림픽파크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코로나 격상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 열심히 이제 그곳에 운영됐는데 다행인 거는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게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거를 입증받게 된 게 예약하는데 저희 원래 보통 10분씩 5개 업체를 돌아가는 건데 저희 것만 40분을 이용하고요. 다른 업체들은 2분씩 3분씩 이용하니까 저희 장비는 조금만 이상해도 저희를 부릅니다. 예. 우리 김우식 대표님 계시지만 비슷하게 이제 내 자전거를 걸어서 실제 내 자전거를 타면서 콘텐츠를 하는 자전거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 훈련하는 트레이닝으로 해서 천안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탁구 심판 봐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과연 비즈니스가 될까? 왜냐하면 좋은 기계지만 가격을 얼마를 받냐? 굳이 사람이 심판을 해도 좋은데 그거를 경쟁을 이길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헬멧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아직까지 스포츠 기업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안 알려졌고요. 서울에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1년 운영이고요. 1년 운영하고 연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는 안 빠질 것 같아서 2년은 끌고 가지 않을까 좀 희망을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그 관리인이나 누가 상주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거기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상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명을 채용을 했고요. 이제 매니저하고 그 점장격으로 해서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2명이 그 5개 그러니까 시간당 15명인데 30명까지 이제 확대한다고 하는데 15명 들어오는 거를 현재까지는 2명이서 다 운영 커버를 했었고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제 낮아지게 되면 이제 30명까지 확대를 해본다는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목표고요. 만약에 그게 되면 아마 스포츠 사업들을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예타에서 떨어졌는데 체육관이 결국은 이제 첨단 스포츠 체육관이라는 명칭을 줬지만 VR이나 뭐 스크린 골프든 테니스든 뭐 배드민턴이든 그런 것들로 한 시뮬레이션이 한 10개 정도 쭉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민간에 정부 차원에서 보급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게 유료든 아니면 뭐 저가든 운영이 되면 충분히 거기에서 운영비는 나올 것이고 또 이 기업들은 또 제품을 많이 납품할 수 있으니까 살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수출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술력도 확보할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봐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작은 체육관 건립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체육관 건립 사업 중에 주력 종목이 탁구하고 배드민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TL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사장님 뵙기가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예.
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덕분에 뭐 여기까지 왔고요. 네. 그 작년에 어려우셨잖아요. 네. 알디텍도 작년에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제 알디텍이 그 20억 받지는 못했지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는 R&D가 좋아서. 그런데 작년에 어려웠다가 작년에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뭐 금액은 뭐 제가 관계자가 아니니까 하여튼 몇십억대로 확 늘었는데 네. 지금 오늘 그러니까 한 3주 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미 내년 초에 50억을 수주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중국 같은 나라가 금방 뺏겨 들어오잖아요. 네네. 볼 궁극기도 있잖아요. 대만 네네.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이 원체 뛰어나니까 못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술이 원체 뛰어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기술 개발하거나 뭐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할 때 전부 다 그게 돈인데 이제 그게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 제대로 못 주고 하더라도 꿋꿋이 그거를 해내시니까 그만큼 지금 탑 클래스에 올라가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들이 이 장비를 쓰고 그리고 그 쓴다는 걸 또 자랑을 하고 그럴 정도로 네네. 굉장히 자신감 있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테스트베드 지금 알디텍 걸 설치하는 이유도 저 장비는 고장 나지가 않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시려면 앞으로 더 많이 거기에 뭔가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뭐 예.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도 계속 R&D 중인데 계속 뭐 내년도에도 끝이 아니고 저희는 계속 R&D 해갖고 가야 되는 게 기업의 숙명이고요. 뭐 대표의 입장에서 뭐 저희 TL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만든 저희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행인 거는 저희도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부터 올 진짜 하반기 뭐 이제 다 갔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저도 이제 힘들었고 막 하면서 R&D도 잠깐 주춤되기도 했었는데 뭐 다행인 거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대한 호재 사항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실내 스포츠의 두각이 나타나면서 지금 뭐 금성백조나 대전에서 처음으로 저희랑 면담을 해줬어요. 금성백조하고 계룡건설하고가 처음으로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다가 이제 아파트에서도 스크린 배드민턴을 볼 수 있게 좀 하자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를 불러서 미팅까지 마련했고요. 아직 결과는 없는데 뭐 거기에 또 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좋은 거는 저희 나름대로 좀 자랑 아닌 자랑이 이제 중국 쪽에 우려하는 중국 쪽에서 자기들이 유통을 하겠다 테마파크들한테서 연락이 온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국내에서는 아디다스가 저희 제품을 유통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29일 날 최종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캐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캐파까지 정해지면 조금 더 발사기는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중화된 만큼 일단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R&D 많이 돼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 모양에서 지금 4단계까지 가 있어서 중국산 장비에서 못 나오는 스피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고장이 잘 안 나서 이거를 고장을 날 부분을 좀 추가를 해야 기업은 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가느냐 아니면 더 많은 기능을 넣어서 더 좋게 만드느냐 하는데 저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해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해봤으니까 이거 하고 싶으면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라. 그래서 구입을 해라. 이렇게 지금 가는 걸로 지금 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ADMI 대표로 계신 김문식 대표님께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시장 진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ADMI 김문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가 잘 되나요? 아니면 들고 와야 됩니까? 예. 저는 그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시장 진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드리고 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김창식 대표님께서 왠지 예, 정말 그 창업 기업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을 심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좀 주제 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장 진출 부분은 조금 넣었고요. 뭐 전반적인 그 스포츠와 관련된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개발 업무와 뭐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저희 소개를 일단 먼저 드리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이 타이틀에서도 이렇게 제가 가상현실이라고 괄호를 열고 크게 넣어놨는데 저희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콘텐츠 기술에 대한 뭐 간략한 내용들과 그리고 융복합 스포츠에 대한 내용들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도 1월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내년 며칠 안 남았죠. 내년 1월이 되면은 딱 만으로 10년 차가 되는 회사입니다. 길다면 길고 참 예, 짧다면 짧고 아직까지 사실 별로 된 게 없어가지고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훅 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김창식 대표님 같은 열정 있는 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사실 스포츠 쪽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꼭지 중에 이제 한 분야이고 중점적으로는 VR, AR 관련된 그 콘텐츠 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그래픽 개발 쪽에서 주로 아이템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컨설팅을 하는 이제 쪽으로 제 이력을 보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컨설팅을 하는 회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초기에 이제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이제 그런 경영 컨설팅, 그 마케팅하고 뭐 전략 쪽 하는 회사에 몸을 담았어가지고 처음에 회사 설립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립하고 한 1, 2년 동안은 그쪽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템을 좀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학부 때 전공을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된 이제 콘텐츠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방향을 한 11년도부터 한 2, 3년 뒤부터는 그쪽 일을 중점적으로 해왔고 뭐 사실 인력도 없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니까 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쪽 시장이 그렇게 뭐 진입이 쉬운 시장도 아니고 해서 뭐 어찌어찌 버텼는데 다행히 이제 15년도 정도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콘텐츠 중에서도 이 VR, AR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구 개발하고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좀 미래의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VR 사업을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VR에 접목하는 모션 시뮬레이터라던가 뭐 융복합 제품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7년도부터 실제로 그러한 장치, 그 디바이스에 콘텐츠를 붙여가지고 뭐 테마파크라던가 뭐 그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시뮬레이터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메인 비즈니스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파생 상품이 스포츠 시뮬레이터로서
바이크 제품을 저희가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1인승 바이크가 모션 시뮬레이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오르막하고 내리막하고 그리고 이제 핸들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저희가 고안을 해서 개발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콘텐츠와 함께 해서 뭐 일부 그 학교 같은 공공 쪽에도 나가 있고 그리고 일반 그 B2B 그 스포츠 매장 쪽에서도 좀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김창식 대표님이랑 같이 그 미국의 캐치에이어 컴플렉스라는 곳에 또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해외 수출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 스포츠 분야에만 딱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하는 인력들은 아니고 이제 그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 외의 비즈니스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하고 그래서 이제 VR, AR을 중심에 두고 에듀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헬스테인먼트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먼저 그 중에서도 에듀테인먼트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듀테인먼트 중에서도 저희는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모토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체험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어린이 교육 뭐 체험 콘텐츠 여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콘텐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그냥 지식만 얻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느끼고 익히는 것을 좀 중요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뭐 공을 던져가지고 맞춘다던가 낚시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잡아내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형태의 콘텐츠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 저희도 그 정부청사 지하철 역사에 이렇게 저희 체험존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한 2년 반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름 정도에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콘텐츠가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두는 게 의미가 없어서 철거를 하고 했는데 뭐 이런 그 실제 필드에서의 운영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또 향후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었고요. 뭐 이제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션 시뮬레이터의 교육 콘텐츠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훈련용 그 VR 콘텐츠의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자원 공사에서 그 건설 안전에 대한 것을 이제 VR로 체험하면서 사고 경험을 하는 뭐 그런 교육 내용 콘텐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철도 시설공단에서도 비슷한 그 건설 교육 콘텐츠를 해서 뭐 사고 체험에 대한 부분, 그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뭐 그런 내용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또 혁신 사례로 소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표창을 받기도 했고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삼성전자에서 그 설치 기사들의 그 이제 설치 방법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이렇게 VR로 해서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올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내용들 수요를 저희 이제 교육 파트에서 VR, AR을 이용하는 형태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리얼 웨이브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들면서 사실 VR 시장이 단시간에 굉장히 빨리 커질 거라고 그 당시에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잘 형성이 되면은 이런 모션 시뮬레이터나 그러니까 VR만 체험을 하면은 뭔가 좀 그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보완해주는 형태의 시뮬레이터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었고 그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이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 개발 진행됐고요.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저희가 CGV에서도 운영을 했고. 뭐 현재도 지금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험 키즈 카페 이런 데에서는 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과학을 주제로 한 뭐 그런 내용들, 또 이제 방탈출 콘텐츠라고 젊은 분들은 또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뭐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VR 방탈출이라고 하는. 계속 검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런 콘텐츠인데 이 HMD라고 하는 곡을 쓰고 한자 그레텔 어여쁜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이서 과자다.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래요? 그런 이제 체험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그 과자의 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화 속에 그 과자의 방에 두 명이 들어가서 방에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과자의 방에서 주어진 미션들을 해결을 하면서 탈출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명이서 계속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뭘 갖고 있는데 너는 그걸 어디다 쓴 뭔가를 나한테 줘봐 뭐 이런 그 도구들을 서로 전달해가지고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힌트를 가지고 단서를 찾아서 최종적인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그 방에서 이제 탈출하는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콘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수님들 조금 심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드렸던 게 이제 교육 쪽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을 소개를 지금 드리는 거고 그 중심에는 이제 VR과 AR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파트로 이제 헬스테인먼트, 스포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실 그 고객층은 사실 성인은 아닙니다. 성인은 아니고 아직은 좀 아동 쪽에 가깝고 이제 향후에는 그쪽을 계속 이렇게 연령대를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협동하고 뭐 운동하고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테인먼트의 모토는 승리의 겸손, 패배의 당당한 협동 성장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그 바이크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때 그 대만인가 중국 갔을 때 교수님도 뵀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외 전시도 다니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국내에 뭐 여러 군데 출시가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하던 사실 과정을 보자면은 이게 겉으로 보는 것처럼 화려하지 못했고요.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17년도에 처음 저쪽에 있는 모델 이렇게 저희가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요거를 좌식 형태로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래도 이제 입식 수요가 더 있지 않겠느냐 실제 바이크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가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입식까지 같이 개발을 해서 제작을 했고 보시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이제 제품 형태인데요. 사실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좀 지금 보면 창피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앞에 발 쪽에서 이제 페달을 구르고 사실 이때는 그런 어떤 인체공학적인 부분도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도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이제 콘텐츠를 연동을 해가지고 VR로도 붙여보고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초기에 이제 모델 개발을 했었고요. 뭐 비슷하게 조금 개선된 모델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초반에 이제 제작됐던 그 콘텐츠도 사실 뭐 지금 보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더미죠, 더미. 가짜 사실은 바이크 캐릭터를 예 타고 이렇게 어떤 뭐 지형 일반 산의 지형이나 그렇죠, 핸들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페달 부하와 함께 시뮬레이션 되는 형태로 적용이 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초기 단계에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사실 이때도 만들고 싶었던 그 저희 바이크의 형상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하고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제품 디자인도 나름대로 좀 멋있게 해보고 했는데 하나하나를 요소 하나하나 만드는데 다 돈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금형에 대한 요 바디 가운데 있는 것만이라도 좀 금형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금형에 대한 거를 좀 알아봤더니 저 금형값만 이제 뭐 억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돈을 제가 한 1억씩 주라 그랬더니 네. 형평이 안 맞는다고 2천, 3천 이렇게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되려면은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자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좀 사실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결과대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럼 저희가- 이 디자인은 직접 예. 다 하신 거예요? 아, 네네, 맞습니다. 다 디자인 해가지고 제작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봄에 그 반다이 남코하고 저희가 해외 전시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반다이 남코사 그리고 미국의 캐치 에어사 이제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저희 이 스포츠 제품에 관심을 갖고 사실 반다이 남코사는 대량 주문을 할 요량으로 왔었는데 너무 저희가 이제 생산 캐파라든가 이런 그 회사의 규모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조금 아쉬워하고 가서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치에어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또 수입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납품한 부분하고 또 거기서 저희가 그친 게 아니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가운데부터 이렇게 해서 조금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의 시스템은 확실히 어린이 시스템으로 가고 성인들이 운동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은 확실히 그 퀄리티에 맞춰가지고 제품과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린이 회관에 저희가 시범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경쟁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보면은 콘텐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저희가 나름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콩이라는 캐릭터를 각각 하나씩 주고 이 콩 캐릭터를 굴려서 이제 레이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이 반영된 콘텐츠를 적용을 했고요. 이때가 이제 올 초 한 3월 정도, 2월 3월 정도인데 여기서도 또 콘텐츠 고도화를 계속 해가지고 또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완성도 있고 다양성이 있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네, 미국에 이제 들어갔던 내용들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했고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사실 조금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 최근에 또 스포츠 쪽에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또 차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사실 창업기업 대상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현실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저는 사실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 붙든 교육이든 엔터테인먼트든 스포츠든 뭔가를 연결해 주는 건데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가상현실에 있는 그 내면의 메시지는 저는 연결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안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삶과 죽음을 연결한다라는 것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19세기 초반부터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두 개의 스테레오스코프라는 촬영 기법으로 찍은 사진을 놓고 입체로 보는 것부터 사실은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세기에는 이제 군부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그 현실감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다가 이런 가상현실 기구들을 개발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가상현실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상현실 VR은 뭔지 알겠는데 AR도 대충 알겠는데 MR이 무엇이냐? 근데 사실 그 MR은 믹스드 리얼리티거든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 두 가지를 혼합하면 사실 믹스드 리얼리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현실 세계와 섞이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는 완전히 가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뭐 그런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홀로렌즈 이런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가상현실 중에서도 그 360 영상이 있고 VR 3D 콘텐츠가 있는데 이 방식을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360 영상은 실사를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헤드셋을 끼고 둘러보는 거, 그게 이제 가상현실 360 영상이고, 반면에 이제 이렇게 공간까지 다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3D를 이용한 VR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안에서 시점만 이렇게 둘러보느냐, 아니면 그 공간 자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느냐, 뭐 이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상호작용은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3D 공간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3D 콘텐츠가 그런 쪽에 좀 유리하고요. VR과 관련된 하드웨어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트레드밀 한때 많이 또 유행해가지고 전에서 운동도 하고 뭐 사격도 하고 뭐 그런 것들 활용을 했었고, 뭐 모션 시뮬레이터가 가장 먼저 이 VR과 연합된 형태로 하드웨어 제작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수트라든가 글로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돼가지고 이 몸의 어떤 진동, 그리고 손의 어떤 뭐 전기적인 느낌이라든가 뭐 뜨겁게 차갑게 하는 뭐 이런 것들까지 하는 뭐 그런 형태의 또 하드웨어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이나 뭐 컨트롤러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랙션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제 헬멧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다양한 그 VR과 관련된 그 몰입 장치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기술은 뭐 당연히 이제 여러 명에서도 같이 한 공간 내에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또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굉장히 큰 공간에서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또 상용화돼서 판매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VR 장비인데요, 바이브라고 하는 그 대만의 HTC사에서 제작한 장비이고요. 이제 오큘러스하고 두 가지가 VR 장비로서는 이렇게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오큘러스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유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장치를 많이 썼는데, 이 바이브 장치에 그 헤드셋과 함께 뭐 컨트롤러, 센서, 그리고 뭐 무선 장치, 뭐 기타 또 이제 위치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테니스나 배드민턴 칠 수 있게 이렇게 라켓 형태로 나온 장치, 굉장히 주변 장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몰입감이나 콘텐츠의 재미, 뭐 교육 효과 등이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이 가상현실 HMD를 끼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위치 트래킹이 돼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거를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그 앞에 화면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3D 그 콘텐츠여도 공간을 이동할 수 없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장비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경험하셨던 것들 중에 이렇게 모바일 껴가지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핸드폰 껴가지고 보는 헤드셋, 그런 것들은 사실 위치 트래킹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3자유도 3DOF 그 HMD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센서 기반으로 공간까지 인식되도록 하는 그런 장비들을 이제 6자유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트래킹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뭐 촬영과 관련해서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의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PCVR 쪽 장비와 관련된 부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뭐 그런 PC와 연결하지 않고도 일체형으로 스탠드얼론 VR 장비들이 또 최근에 많이 발전이 돼서 나오고 있고, 이제 기존에 많이 보셨던 게 이런 모바일 장착형, 이런 식으로 뭐 크게 이제 구분을 해서 VR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 HMD를 VR로 이렇게 동일시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공간 지금
저희 김창식 대표님께서 하시는 배드민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터랙션, 영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합돼가지고 체험을 높인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역시 가상현실이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네, 가상현실에 대한 뭐 분야 그리고 이제 영상의 몇 가지 사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관심사가 아닐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요. 먼저 훈련용 콘텐츠들 이렇게 좀 사례 가져와 봤고 그리고 뭐 헬스케어 또는 이제 노인 쪽에 복지 쪽에서 활용되는 그런 VR 콘텐츠들 사례 또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그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스포츠 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영상이 잠시만요. 영상을 보는 게 그래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편집이 안 되네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은 인체에 이제 센서들을 장착해가지고 뭐 교수님들 연구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그 이제 가상의 관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트래킹하고 그것을 이제 궤적을 또 추적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을 뭐 제시한다던가 운동량을 체크한다던가 뭐 이런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당구 게임을 또 이렇게 AR과 연동을 해가지고 어떤 공의 궤적을 미리 그려가지고 움직임을 유도한다던가 또는 뭐 당구공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뭐 맞았을 때 빵 터지는 연출 효과를 이게요?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해외 사례인 줄 알고 찾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이것도 클라이밍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거에도 AR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스포츠 단인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럭비 스포츠 선수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사진 뒷면으로 딱 나와가지고 앞에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던가 하는 그런 포토 키오스크 서비스들도 있고 그리고 요것도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했었죠. 이카루스라고 해서. 근데 최근에 이카루스가 또 신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위에 올라가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할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뭐 사실은 이카루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향후에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과 연동된 다양한 콘텐츠, 게임 콘텐츠, 운동 콘텐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 홀로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피트니스 장치에 연동된 그런 콘텐츠들 하고 있고 핏XR도 이제 VR로 하는 운동인 것 같은데 뭐 가상의 그 복싱을 해가지고 뭐 다이어트를 유도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블랙박스 여기도 VR인데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 장비하고 VR 콘텐츠하고 해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캐릭터를 계속 육성을 한다던가 또는 결제해가지고 아이템을 구매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게임과 스포츠가 사실은 좀 많이 계속 섞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뭐 그 외에도 잘 아시는 펠로톤이라든가 잭스조스라고 하는 저런 덤벨 장치 그리고 탱그램에서 나온 뭐 줄넘기 이런 것들이 IoT로 해가지고 다 스마트폰 내지는 그런 PC 시스템과 이렇게 연동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 회사 소개부터 그리고 이제 VR과 AR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스포츠 융합 트렌드 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저희 회사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이크 시스템은 계속해서 저희가 고도화하고 이제 사실 뭐 제가 이제 결론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하드웨어를 저 김천희 대표님 항상 존경하는 게 이 하드웨어를 양산한다라는 게 정말 저희가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는 가지만 그렇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한계점이 사실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또 찾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저희가 그럼 하드웨어를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우니 하드웨어 전문 회사하고 이제 같이 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R&D를 하는 내용인데 저기에 그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가는 뭐 로우 머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들 이런 것들을 그 하드웨어 회사에서 기존에 이제 그 아날로그 추를 뭐 무게를 바꿔가지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터 제어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운동을 좀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뭐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저희는 디스플레이 부분에 나타나는 가상의 코칭 그리고 이제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 콘텐츠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목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좀 우회적으로 스포츠 산업 쪽은 저희가 진입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신체 측정해가지고 실제 그 운동을 해야 되는 어떤 각도하고 일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판정해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피드백 주고 뭐 게임 점수 올려주고 하는 뭐 그런 기술 개발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를 같이 묶어가지고 비즈니스 하기 위한 뭐 그런 이제 게임 콘텐츠 한편에서는 게임이라고 한편에서는 스포츠라고 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융합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뭐 창업자분들께 전달하는 그 말씀은 김창식 대표님께서 워낙 감명 깊게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주제 넓게 할 필요 있겠나 싶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그 하드웨어 기준으로 봤을 때 제작하고 양산하고 하는 거 해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3배? 근데 3배가 그죠? 아니죠. 예, 30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그 계획했던 기간 대비 몇 배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 자본 확보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그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들어가지고 중간중간 별도의 이제 수익 파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일부 조금 투자해서 다음 버전 만들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사실은 완성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비즈니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수익하는 캐시카우하고 이제 제품 개발에 대한 R&D하고를 병행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뭐 김창식 대표님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해 계시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텃세도 사실 좀 심하고 진입 장벽이 오히려 해외보다 높다라는 사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글로벌 시장을 좀 우선 전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지금까지 뭐 브리핑 해드렸던 그런 VR, AR, 센서 디바이스 그리고 앱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전체적인 사실 SI 구축 능력이 사실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단순히 제품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 그런 융합 서비스 능력 혼자서 안 되면은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 나가는 게 창업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하나 붙여봤는데요. 많이 보셨죠? 비트세이버라고 하는 콘텐츠인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게임인가요? 네. 예. 네. 그래서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게임으로 유통이 되고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스포츠고요. 한편으로는 또 음악이에요. 예. 이런 게 저희 창업자들이 다시 한번 좀 보고 귀감을 얻어야 할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교수님 혹시? 그죠? 예. 근데 이게 게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으로. 예. 근데 스포츠를 찾아봤거든요. 저는 사실 제 비전문가로서 구분을 못 하겠어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육체적인 그죠? 예. 네네네.
예. 그냥 체육에서 겨룬다, 승부를 겨룬다 이런 건 다 그냥 게임으로 보고 거기에서 보다 더 정교하게 규칙화되고 기술 아, 예, 예. 경쟁적이고 상업적인 걸 스포츠로 많이 이제 넣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확장되다 보니까 통용돼 버리고 네네. 체육을 먹어버리고 네. 사실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전문가라서 구분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서 이러한 정말 그 사업단의 그 융합 스포츠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정말 창의적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또 대전 산업에서 또 이렇게 기여를 하고 되는 날이 오기를 이렇게 꿈꾸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먼저 이 디자인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이 PPT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눈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할 때에 이게 주로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스크린이나 모니터에 대한 국한된 스포츠 장비 개발 뭐 이런 곳에 국한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 사업들이 붙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체육 쪽에서 다르지 않고 내내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역이지만 콘텐츠 분야에서 네네. 다른단 말이에요. 콘진원에서 다른단 네네. 말이에요. 그리고 뭐 중소벤처기업 이런 쪽에서 다르다 보니까 거기와 접목돼서 저희가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업 평가를 하고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영역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도 겹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 소방서 옆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도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스포츠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경계선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간 기술력을 가지신 업체들이 교육 콘텐츠든 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스포테인먼트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이쪽에 상업성이 있느냐를 놓고서 기업이 덤비는 거지 상업성이 없는데 뭐 내가 그냥 취미로 하는 거다 이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어려워지는 예, 것이고 예.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다가 회의를 느끼고 쓴 이유는 첫 번째 기업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회의를 느꼈고 두 번째는 스크린 스포츠는 이제 어지간히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어지간히. 물론 고도화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 시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홍철훈 그 수부회장님을 만나서 그쪽을 좀 교수님 좀 같이 좀 해보세요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상현실까지 가야 되나? 그러면 가상현실에서 스포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라고 봤을 때 명확한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VR이든 AR이든 장비적인 부분들은 어지간히 개발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컨텐츠 싸움이고 그래서 컨텐츠를 억지로 만들 수는 있는데 상업성이 없으면 개발한 사람만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개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도화시키고 관리해야 되니까 또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e스포츠는 이미 뭐 e스포츠 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고 e스포츠 특기자들을 뽑고 그것을 대학 체육 특기자로 뽑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 저걸 체육에서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는 지금 스크린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집에서 닌텐도를 한단 말이에요. 닌텐도를 하는데 닌텐도는 그냥 모니터 보고 하는 거잖아요. 굳이 거기에 뭔가를 더 쓰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점은 월등한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갔을 때도 스포츠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개발돼 있더라고요. 몇백 가지 중에서 뭐 말하자면 테니스, 탁구, 뭐 해갖고 뭐 라켓 스포츠 거의 다 있고, 근데 국내로 딱 들어보니까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상업성이 없어서 이쪽으로 아직 진입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장비 설치하는 것도
제가 물었어요. 이 업체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얼마나 좀 깔아놨나 하니까 많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내 현실인 거죠. 그런데 해외는 되게 많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걸 체험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싶냐면 일로 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거든. 예, 근데 진입했을 때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걸 교육용 콘텐츠로 만들면 또 상업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상으로 그게 어떤 판단이 쓰는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제가 감히 뭐 그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저의 소견으로는 전반적인 트렌드가 움직이는 것에는 분명하다. 아직은 이게 무르익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순간에는 그쪽에 대한 영역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도 이제 그거를 보고 사실 기대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쪽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계속 사실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저희가 뭐 아날로그식으로 하던 것들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한 거 인식하고 있지만은 병행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 IT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체험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것에 대한 것을 또 보고 싶고 도입해서 또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요구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문체부에서 가상 스포츠 실실 보급 사업 하잖아요. 거기에 배드민턴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교실에서 하니까 이 층고 낮아서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콘텐츠 자체가 그런데 지금 VR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제약은 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모 사업 자체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체육관이 스페이스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배드민턴 TL이 효과를 얻으려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한 10대 들어가서 애들이 때로 막 해야 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명 치는 동안 20명 쉬어버리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부가 그거를 뭐 동시다발적으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나는 VR은 될 것 같거든. 예. 물론 VR이 그 운용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사실은 굉장히 난제인데 공간적인 예. 면에서. 예, 공간도 그렇고 이 장비를 쓰고 벗고 망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커가지고 예, 그게 많아요. AS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관리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처음에 아까도 제가 뭐 보여드렸지만은 VR을 한번 하기 위해서 장비가 방 안에 한가득 세팅이 됐어야 되는 게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게 올인원 하나로 딱 들어왔거든요. 그 모든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선이 연결돼 있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선이 그러니까 연결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더 발전 가능성이 예, 크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라고 하는데 음. 공간을 트래킹 하려면은 센서들이 이렇게 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얘 자체의 카메라로 그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트래킹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무선 정보 처리 속도하고 능력 양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은 그거는 해내겠죠. 네네, 해내겠죠. 예, 근데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랬을 때 그게 그런 스포츠 교육용 스포츠 보급 네네. 사업으로는 네, TL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아이템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좋은 거는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그렇기도 예를 하지만은 들면 TL 인더스트리가 개발해 놓은 그 스크린 콘텐츠들을 VR로 넣어서 같이 협업해서 그럼요, 예, 할 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는 6대6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운동장이든 뭐든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했는데 뭐 각자 집에서 6대6 모여가지고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저기 윤 선생님 그쪽에서는 질의응답이 없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발표를 주로 이제 학술적인 측면, 이제 그런 좀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많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현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에 그 세미나 때와는 사뭇 좀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사업이 한 4년 정도 이게 진행이 되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연구회나 세미나를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 세미나는 오늘로서 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뜻깊은 자리인데, 이렇게 좋은 연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2020년 제2회 스포츠 융복합 산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